자, 빕스입니다. 네. 그 제가 이런 코너 제목을 막 억지로 되게 많이 만들어냈었던 기억이 나요. 형철이가 처음에 이제 회사로 왔을 때 내가 했었던 게 RBHM했죠. 그게 레코드 브레이커 히스토리 메이커. 메이커. 앙리 스페셜 영상 때 보고서 제가 꽂혔었던 멘트였고, 그 다음에 영주 형이랑 찬우 형한테도 탑골 매치. 탑골 매치. 네. 어울리죠. 네, 그 다음에 LTR. 제가 자꾸 NTR이라고 이제 실수를 하는데 NTR은 뭐예요? NTR은 네토라레. 네. 네토라레가 뭐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저도 덕분에 배웠어요. 난 사토라레는 아는데. 사토라레. 옛날에 영화야. 맞아요. LTR이 레전드 팀 리와인드였어요. 옛날 그 레전드 팀들 돌려보는. 네. 그다음에 빕스는 만약에 벌서스 붙는다면 그래서 그걸 순서를 바꿔서 빕스라고 읽게 만든 거였죠. 빕 벌스. 네. 그런 코너 제목 짓는 걸 좋아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의 레이블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주 올린다. 목록. 그러면 이번 주 언제는 이거 언제 올라오지라는 기대감을 품게 만들 수 있어서 그러다가 제가 이런 걸 좀 못하고 있었는데 그 공지 커뮤니티에 올린 것처럼 이런 걸 다시 좀 잘 만들어서 시리즈로 시리즈물로 그다음에 어느 요일에 이게 올라온대 이런 기대감을 좀 또 이스타 스카우팅도 지금 저희가 새로 이제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또 형철이 덕인이 다 특징이 있고 수빈이도 지금 이제 여러분 이게 먼저 나올 저게 먼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올라가나요? 저도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어쨌든 보셨다면 평가를 해주셔도 되고요. 안 올라갔다면 수빈이 이름을 달고 있는 쇼 하나가 또 올라갑니다. 20만 넘어야 되는데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넘어야 되는데 일단 파일럿으로 가니까요. 그렇죠. 안 되면 바로 접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자, 어쨌든 빕스. 네. 오늘 뭐죠? 누구죠? 최고의 미드필더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비 vs 모드리치.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세요. 세월간이 대 크카모. 네네네. 근데 그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세월간이가 좀 빡세다고 생각해. 그 다운 커리어는 크카모가 챔피언스리그 3연패야. 있죠. 근데 우리가 봤던 임팩트가 나는 약간 사실 세월간이 쪽에 손을 들고 싶어요. 그런 거 같아. 이제 크카모가 챔피언스리그고 이제 뭐 그때 이제 레알이 리그에서 동시에도 우승을 하면서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뭔가 이때 세월간이가 뛰었던 챔스는 여기는 무조건 여기 챔스 우승 확정해 막 이런 느낌으로 16강 조별리그 16강을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임팩트는 저도 세월간이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술학적으로 너무 많은 가치는 남기 그렇죠. 때문에 한 시대에 있어서 혁신을 일으킨 중원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크카모가 어디에 밀린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월간이가 줬던 임팩트가 좀 세서 맞아요. 근데 참 이 사비와 모드리치의 비교 둘 다 감독이라면 탐내지 않을 수 없는 미드필더들이에요. 종류는 다릅니다만 이런 식으로 비교되는 선수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알론소 대 피를로 이런 게 있어요. 맞네요. 또 스타일도 좀 약간 맞아. 만약에 이 두 선수가 같은 팀에서 뛰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참 이건 좀 이 선수한테 참 미안합니다만 이런 선수들 얘기할 때마다 그 발롱 포디움에 들어갔었던 그 조르지뉴가 이런 커리어를 가진 선수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해요. 근데 보다 보면 시대를 풍미했던 미드필더들에 비교해서 사실 그 영향력이 좀 미미합니다. 맞아요. 근데 나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선수 하나하나의 굉장한 개성보다는 난 요즘에는 활동량, 운동 능력을 극도로 땡겨줄 수 있는 감독의 전술에 시스템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고 어떤 부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조르지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선수다. 근데 거기에서 또 한 게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 아니죠. 그런 느낌 같아. 사비나 모드리치는 어떤 팀에 갖다 놔도 어떤 시스템에도 적용이 될 것 같은 느낌이라면 조르지뉴는 그 시스템에서는 정말 이 선수보다 더 잘할 선수는 거의 없다. 근데 이 선수가 다른 팀의 다른 시스템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까 해서 좀 갸웃하게 되니까. 그게 결국 커요. 사비랑 모드리치 솔직히 얘기해서 크게 단점이랄 게 없을 선수들. 별로 없어요. 그냥 아예 없다고 해도 만약에 굳이 하나 단점을 둘한테 뽑으라면 사이즈가 큰 선수들은 아니다. 그렇죠. 사이즈는 작은 편이죠. 근데 사이즈가 컸으면 이 정도의 민첩함들이 또 안 나왔을 거예요. 굉장히 민첩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조르지뉴의 경우는 장점도 뚜렷하죠. 패스 잘 주고 볼 순환 위치 잘 잡고 빌드업에 관여합니다. 근데 단점도 뚜렷해요. 단점 뚜렷하기보다 크죠. 크죠. 크고 뚜렷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 선수가 한동안 엄청난 활약을 했던 시기가 있다 한데 이 단점에 대한 부분 때문에 평가가 조금 깎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비랑 모드리치 그럴 걱정이 없는 선수들. 맞아요. 둘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이 선수도 한번 장점 좀 추천을 해보죠. 좋아요. 일단 사비 에르난데스 이 표현이 저는 가장 어울립니다. 요한 크루이프 이후 바르셀로나의 축구 스타일을 가장 잘 구현해낸 선수가 사비 에르난데스다. 그 샤비 에르난데스는 패스라는 이름이 달린 것 중에서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때로는 이 선수는 주로 안정적으로 돌리면서 전체 그림을 그리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 선수 그냥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이게 보다 보죠. 그러면 내가 상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킬러 패스를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게 보이나?
일단 시야가 위에서 좀- 봐도 안 보이거든. 그렇죠. 우리는 위에서 보고 있잖아. 근데 아니 어떻게 하면 저다가 패스를 줄 생각을 하지? 아이디어 자체가 다른 거야. 네. 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의 시야가 보통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사비는 그냥 진짜 어라운드 뷰가 그래, 다 있는 느낌. 맞아. 자동차 있는 모든 어라운드 시야를 뷰. 네. 어. 그 위에서 보는 심지어 느낌이에요. 우리는 이제 중계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그치. 사실상 그 위에서 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보여. 축구 게임할 때도 그래서 패스가 편하다고. 근데 그렇죠. 미니맵도 보고. 실제로 뛰는 선수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치. 거리감도 달라. 근데 이런 거리감이랑 이런 패스에 관해서는 정말 만렙은 찍은 그렇죠. 선수. 시야가 대단한데 그 넓은 시야에서 본인이 발견해낸 방향으로 적재적소에 패스를 보낼 수 있는 맞아. 패스 실력까지 맞아. 아주 월등한 사비 에르난데스죠. 그래서 그 얘기도 분분해요. 그 트래블 그다음에 바르셀로나의 전성기를 이끌었을 때 더 비중이 컸던 선수가 메시냐 샤비 에르난데스냐. 근데 누가 더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메시와 비견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선수가 얼마나 그렇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선수였는지를 알 수 맞네. 있고 그리고 이제 맞네. 주원 형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나라 팬들이 월클과 월클이 아닌 선수를 구분할 때 많이 적용하는 얘기가 탈압박의 존재 이유입니다. 되냐 안 되냐. 왜냐면 우리나라 삶을 살아가는데 압박 그 자체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압박 면적도 있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근데 탈압박을 못하면 너도 마찬가지구나. 너 월클은 아니다. 근데 샵이 그 압박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면 뭐 이상하게 그냥 빙글 뭐 어떻게 탁탁해. 그러면 어느 날 딱 보면 벗겨져 있어. 맞아요. 부드럽게 그 오고. 오른발 아웃프런트로 톡톡톡 하면서 툭. 한 4-5번 끊어서 한 바퀴 턴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 그게 말도 안 되는 스피드야. 어, 진짜. 탁특쓱 하면 저쪽 뒤에 가서 약간 무협 영화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혼자 딱 앞에 보면서 패스. 그렇죠. 패스도 그냥 줄 수 있는 거 있잖아. 내가 볼 때 여기에 있었다. 풀백이 이렇게 가는 걸 보고 그래. 줘. 그러니까 참 허를 찌르는 패스, 경기 패스, 맞아요. 조율 이런 그치. 부분에서 특출난 장점은 사비 에르난데스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2, 3선에게 한 번에 넘어갔던 그 키 패스를 그냥 한 번에 대지를 가르잖아요. 그렇지. 이 패스가 진짜 눈이 즐거웠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알론소 하면서 우리가 대갑패, 그쵸. 대지간의 패스, 롱킥. 샤비도 롱킥 존나 잘합니다. 맞아요. 네. 다른 축구 짧은 나가. 패스. 그 뭐라 그래? 순간 당구요 희끼를 역회전 주는 거. 와, 그럼 그래. 슬라이스 시켜가지고 공격수 앞에, 그러니까 뭐 메시나 다른 바르셀로나의 공격수들이 대단했으니까 트래핑이 좋은 것도 있지만 바운드 되는 거를 공격수들이 터치하는 장면을 그 클로즈업해서 잡아줄 때 있거든요. 회전 자체가 딱 맞아. 거기서 떨어뜨리게 그래. 준다. 맞아요. 딱 거기 앞에 서는 맞아요. 거야. 흥미로운 건 모드리치도 사비를 칭찬했던 적이 있어요.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간 발롱도르를 탈 수 있었던 선수들 사비, 이니에스타, 스네이더였지만 그러지 못했다. 내 발롱도르는 이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저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사비와 스네이더, 이니에스타를 칭찬했던 적이 야, 있어요. 본인들끼리 다 아는 거야. 네, 아는 거야. 다 서로 해먹는다는 걸 아는 그래. 거죠. 레베로도가 다르다는 거. 피를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비는 90분 내내 뛸 필요가 없었다. 그는 바르셀로나와 스페인에서 패스 능력으로 수많은 경기를 설계했다. 그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설계자에 가까운 선수죠. 맞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모드리치는 약간은 살짝 또 성향이 다릅니다. 저는 근데 모드리치의 가장 최고 장점이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선수의 터프함. 저는 그 승부욕을 그렇지. 일으키는 팀의 스피릿을 끌어올리는 운동 능력이 저 모드리치 너무 대단하고 이 선수가 샵이랑 좀 다른 느낌을 가지는 부분이라면 모드리치는 전진 능력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샤비가 전진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모드리치 하면 2대1로 주고받으면서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뛰어난 그렇죠. 선수였어요. 모드리치가 머리 길이도 살짝 길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드리블 전진했을 때 그 하프라인. 역동적인 느낌. 이지죠. 순간적으로 탈압박해서 하프라인 아래에서 탈압박해서 하프라인 쪽으로 툭 치고 나가면서 드리블로 전진하는 게 있거든요. 그 이후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대각선 킬 패스. 맞아요. 그 역동성이 참 보는 재미를 맞아. 더해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멋지죠. 모드리치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드리치가 대한 기억이 항상 그 역동성 그런 부분에 많이 남아 있고 패스 왜소한 그 체격이 주는 단점을 완벽한 탈압박과 컨트롤 능력으로 그렇지. 전혀 단점으로 생각나지 않게끔 맞아. 확실하게 보완을 해냈던 엄청 모드리치였고 뛰어 그리고 구진님도 아니에요? 엄청 맞아요. 뛰어요 진짜. 전 진짜 육각형 미드필더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나랑 동갑이야. 그런데 바로 늙었어. 근데 지금도 뭐 레알의 주전이죠. 예. 주전이죠. 육각형 미드필더 활동량 많고 패스도 상당하고 정말 미드필더의 교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공격 포인트가 사비보다 약간 부족하다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통계를 따져봤을 때. 하지만 이 기점의 역할을 만들어내는 선수는 또 모드리치라는 점. 공격 포인트를 직접 쌓지 않아도 그 기회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기점 패스는 늘 모드리치의 몫일 때가 많았었죠. 월드컵에서도 크로아티아 대표팀을 준우승까지 이끌어낸 그 활약은 크로아티아의 위치가 아무래도 엄청난 강국까지 아니라는 걸 생각했을 때 보다 더 빛나는 업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나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진짜 존나 대단한 선수입니다. 흥미로운 거 모드리치에 대한 평가도 사비 에르난데스가 한 적이 했겠지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드리치는 발롱도르를 수상할 만한 자격이 있다. 그가 상을 받아 정말 기쁘다라고 사비 에르난데스가 전교 1등이 전교 2등에게 아까도 전교 1등이 전교 2등 사실 전교도 아니야 전국 1등이야. 전국이죠. 진짜 네. 월드와이드죠. 월드와이드죠. 자 그리고 요한 크루이프 모드리치는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많다. 그의 활약은 레알 마드리드가 얼마나 모드리치를 자유롭게 해주느냐와 연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하씨 뭐 이제 크루이프도 세상을 떠난 사람이지만 네. 독설가입니다. 근데 이렇게 칭찬을 빡 했다는 거는 존나 대단하다는 거죠. 예. 감독이라면 누구 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눈으로 보는 역동성에 그 높은 점수 주고 싶어요. 그 압박할 때 투지 터프한 부분 때문에 저는 취향상 저는 모드리치. 그냥 제 취향. 네, 취향. 저는 되게 제가 모드리치를 정말 좋아하는 마르셀로도 좋아하고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많이 봤어서 모드리치 진짜 좋아하는데 내가 감독이라면은 그것보다 오히려 사비 에르난데스 특유의 탈압박에서 나오는 실용성에 나는 한 표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능력은 똑같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근데 샤비를 쓸 겁니다. 샤비를 써서 입 터는 걸로 상대를 조지겠다. 솔직히 존나 털거든요. 옛날에 네. 그거 있었는데 사비를 털어서 나이트가 옛날에 오랜만이다, 그 해외 오랜만이다. 축구 기사 있었어. DNA 언급을 꼭 그렇지. 해야지. 이 팀을 좋아하는 팬들은 모르겠지만 상대 팀 입장에서 돌아버리거든. 이거 아, 털기 그럼요. 시작하면 맞아요. 그게 별명 오랄비도 있었어요. 오랄비. 맞아 기억나요. 있었어. 어제 뭐 이 두 선수가 이 올타임으로 넓혀도 어딘가에는 항상 한 20명 안에 들어갈 만한 순위권에 있는 선수들이에요. 선수. 대단한 맞아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 누가 본인 취향이었는지 이게 개취입니다. 개취죠. 여러분의 쌉개취. 어떤 의견은 어떠신지 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싸우지 마시고 싸우면 덕현이 채널 가서. 싸우지 마세요. 덕현이 열 받으시면 덕현이한테 DM 보내세요. 쌍욕 박으세요.